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하이원 선수들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이원 공격수 28번 황두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원 디펜스 21번 박범준입니다. 황두현 선수 먼저 한번 좀 알아볼까요? 1995년 1월 25일생이고요. 28살 맞으시죠? 보성 중학교 졸업 너무 과거로 돌아갔나요? 근데 경기고등학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이후에 대명킬러웨이즈 입단 후에 현재 하이원으로 입단해서 소속돼 있습니다. 175에 77kg 네, 라고 되는데 맞으신가요? 솔직하게 하죠. 정확한데요?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 현재 하이원에서 주장 네, 맡고 있고 MBTI부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제 MBTI 아세요? 어떤 모을 것 같아요? 2는 아닐 것 같은데 저 완전이에요. 오, 2일 것 같은데? 저 되게 없는 MBTI거든요. 되게 상위 몇 프로 나오는 ENFJ. ENFJ. 잠깐 내가 ENFJ인데? 저 ENFJ예요. 우리 그럼 박범준 선수도 그 MBTI는 저도 ENFJ. ENFJ. 우와. 참 주변에 아이스하키 하는 친구들 좀 많나? ENFJ가? 그럼 처음 몰랐어요, ENFJ인지.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거의. 되게 특이하다. 여기 근데 3명이 모여있다고? 저는 ESFJ거든요. SFJ. J가 막 이렇게 계획성이 있고 그 계획을 잘 못 따르진 못해. 계획 세우기만 계획 잘하고. 세우기만 잘해. 박범준 선수는 99년생이고요. 네, 6월 4일생 24살이에요. 경희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동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지금은 하이원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80에 85kg로 돼 있는데 잠깐 어떻게 일어나 생각하세요? 볼까요, 우리? 아니 8월 달에 봤을 때보다도 살이 좀 더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저도. 제가 훈련 대회 준비하면서 대구 이제 전지훈련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그럼 먼저 두 분이 하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아버지도 아이스하키를 하셨어서 이제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지도자 경력도 있으시고 심판까지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가지고 논 게 스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키를 하게 됐고, 제가 본인도 아마 잘 모를 텐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현장 체험 학습을 내고 이제 보성중학교 경기를 아빠 손잡고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현승 선수가 이제 득점하는 장면을 보고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보성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네. 아마 이거 보시면은 좀 감동하실 것 같은데. 이현승 선수도 조민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HL 안양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동경의 대상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취미로 쇼트트랙을 동호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스케이트장을 자주 놀러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쇼트트랙보다는 하키하는 거를 친구들이 하는 걸 보게 됐는데 좀 더 자유로워 보이고 골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게 있어서 그때부터 하키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미에서. 네, 구미에서. 두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나 롤모델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그 혹시 이현승 선수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같이 또 대학교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이래서 한성이 깨졌어. 조금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NHL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그때마다 좋아하는 선수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항상 좋아했던 선수가 이제 쿠체로브라고, 니키타 쿠체로브, 이건 러시아 선수인데 그 선수 가장 엄청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때. 네. 그럼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알테미 파나린, 네, 그 선수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안양한라 이제 홈구장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경기를 처음에 아시아리그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동구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를 좀 감명 깊게 봤고, 이제 디펜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 선수인가를 찾아볼 때 항상 사람들이 이동구 선수라고 얘기를 했어서 좀 안정적으로 디펜스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뛰면서도 이동구 선수 하시는 걸 보고 좀 보고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형들이랑 하고 또 이동호 선수랑 하면은 잘 보이고 싶고 그런 게 있었는데 같이 이제 실업에 올라오면서 뛰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대학교 때랑 실업 때랑 또 마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내 생애 최고의 경기는 어떤 경기가 있는지. 이 질문 딱 듣고 지금 바로 떠오른 거는 제가 대명 때 그 데뷔골 넣었던 경기. 예, 오거스 선수 같은 라인에서 뛰어가지고 4-1 원정 경기인데 그때 데뷔골 넣었던 경기가 그냥 지금 딱 떠오르네요. 네. 네. 나 때문인가?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유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생각이 나는데 3, 4학년 때 다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아예 없었다가 이제 관중분들도 엄청 많이 오셨었고 저희가 그냥 이제 우승을 해서 이제 뭐 격축도 터뜨리고 이렇게 다 같이 즐겼던 게 너무 기억이 나요. 경기 때 혹시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있는지. 자연스럽게 하던 웜업을 그대로 하고 핸들링을 좀 해서 뭔가 손목을 좀 풀어놓는 그런 식의 웜업을 항상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웜업 때 보면 막 드리블하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드리블 엄청 좋아해요. 엄청 다 좋아해요. 이유가 있는 루틴이었네요. 대학교 때 이제 이 루틴이 생겼는데 음료수를 여러 개를 갖다 놓는데 항상 물이랑 커피, 에너지 음료, 그리고 이온 음료 이렇게 4가지 딱 놔두고 시합 때 예를 들어서 1피 끝나고 올 때는 에너지 음료를 마셔야 될 때가 있고 2피 끝나고 오면은 아 오늘 지금 물을 마셔야 돼 하고 이게 물 마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항상 커피를 잔뜩 준비했었어요. 매 피리어드 끝날 때마다 커피를 엄청 마셨어요. 그래야 막 정신이 깨는 기분이 들고 그래가지고 항상 커피를 준비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게임 때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에너지 드링크를 못 마셨어요. 물만. 저 그 루틴 이야기를 하니까 루틴이랑 징크스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징크스 제가 이제 징크스를 얘기하자면 스케이트를 왼쪽 먼저 신어야 돼요. 발을 왼쪽 먼저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링크장에 들어갈 때 왼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징크스는. 저는 저 스스로 좀 생각했던 건 루틴은 잘 됐을 때 루틴을 생각하게 되고 잘 하려고 징크스는 끝나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 아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다음엔 그거 안 해야지 맞아요. 좀 이게 생기는 것 맞아요. 같고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안 만드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쓰여요. 신경이 엄청 엄청 쓰이죠. 심리적으로 그 압박감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희 아이스하키 선수들 대표적인 거는 면테이프 스틱 감다가 꼬이거나 누가 장난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못 묶게 이렇게 면테이프를 접어버린다든가 이러면 다시 다 풀고 신가드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가다 뭐 끊기거나 하면은 다시 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아이스하키 선수들 대표적인 거라서. 이제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예를 들면 뭐 코리안 로켓 송동환 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붙이는 선수 수식어 혹시 불리고 싶거나.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게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퍽 핸들링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를 수식어로 만든다면 뭐 코리안 로켓이니까 뭐 코리안 핸즈 정도? 뭐 그렇게. 네. 그래서 네. 그런 그래 꿈은 정도? 크게 가지고 있죠. 디펜스는 항상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게 크기 때문에 좀 남는다면 안정적인 선수로 남고 싶은데 이걸 뭐 어떻게 수식으로 붙이는 게 좋을지. 보통 수식어는 본인이 붙인다기보다는 남들이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줄까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거. 시몬스? 시몬스. 흔들림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나에게 아이스하키란? 아이사키는 여자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붙어 있고 같이 있는데 뭔가 막 엄청 잘 될 땐 되게 잘 되고 또 뭔가 이제 좀 안 될 땐 되게 잘 안 되고 뭔가 밀당을 하고 있는 관계 같은 네,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딱 한 단어로 아이사키가 제 인생이 뭐다라고는 약간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이제 하키를 하면서 가장 제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하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제 하키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 하키 덕분에 좀 평생을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감독님 혹시 지금 현재의 지도자로서의 저한테는 아이스하키라는 게 해답 없는 문제 약간 이렇게 느껴져요.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게 예전에는 오답이었는데 요번엔 이게 또 정답일 때가 있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이민지 코치님은? 두현 선수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좀 애증? 너무 좋기도 하다가도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싫어질 때도 있고 한창 막 은퇴하고 이랬을 때는 다시는 안 해 막 이러고 나 진짜 이제 안 해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시 또 하키 보고 있고 하고 있고 하는 걸 보면 약간 좀 애증이 아닐까. 하키에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아이사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염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아이사키가 비인기에서 인기로 올라가는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는 거에 대한 그게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그 팀이 있거든요. 저희 로켓츠 성인 취미 아이스하키 팀이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 취미라 그러면 골프, 테니스 이런 거. 근데 아이스하키도 충분히 그런 거에서 뛰어들었을 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높은 접근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온더스포츠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알리기 위해서 사실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로켓츠 TV라고 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뭐 곁들여서 아쉬운 부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번에 HL 안양이랑 하이원 경기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금요일 오후 1시에 경기장에 찾아오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얼추 눈대중으로 한 150분 정도? 맞아요. 200분 안 되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것도 되게 좀 아쉬웠고, 왜냐면 주중 낮 1시에 경기장을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로 아쉬웠던 거는 이제 하이원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많았죠. 초, 중, 고, 대 실업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팀이 적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팀이 적고 대학도 적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거잖아요. 다 진학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선수들이 좀 더 선수 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자 학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희는 학교 팀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제 학기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팀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학업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매년 이제 그런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집 자체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좀 확실히 학교나 좀 팀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서 선수들이 그런 고민 없이 좀 운동하고 좀 진학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일반부 선수권 대회 첫 번째 경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서 이제 선수들이랑 중간중간 혹시 얘기 나눌 부분 있으면 멈춰서 또 얘기 나누고 하는 이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HL 안양 골리가 맷달튼 선수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처음. 저도요. 사실 이날 경기가 저희가 이제 전지훈련하고 8월달 이후로 경기가 없다가 있었던 첫 경기다 보니까 이제 좀 경기 감각적이나 약간 이런 걸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지훈련 다녀와서인지 모르겠는데 뛰는 체력만큼은 너무 좋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에너지가 끊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면 또 갈 수도 있는데. 그 말 때문에 갈 것 같은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HL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아시아리그를 진행하면서 그 경기력을 유지해왔었기 때문에 패스워크라든가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확실히 스피드 면에서 루키 선수들까지도 베테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첫 번째 그 실점 장면이나 방금 났었던 HL 안양 찬스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저희 위치적인 거나 이제 소통하는 문제에서 많이 계속 이제 저렇게 속이 빵꾸가 났다 그러죠. 이제 놓치는 선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찬스가 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날은 좀 많이 어렵게 경기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감각 찾느랴, 이제 게임 눈 뜨랴 약간 이런 걸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첫 경기를 했는데 확실히 그 부분이 많이 드러났던 경기인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수들도 위축돼서 원래 하이원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좀 젊고 빠르고 좀 패기 있고 먼저 가서 막 비비고 했던 이런 플레이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반면에 박계원 선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사실 저는 이거 완전히 그 박준규 선수가 골 넣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렇게 잡고 나서 또 박준규 선수한테 가가지고 저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너무 박계원 선수 같은 스타일의 모습을 또 봐가지고 저기서 또 약간 반가움도 있었거든요. 사실 박규 선수 같은 경우는 잘해줬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아쉬웠던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혼도 많이 났고 이제 하루 만에 경기 영상 보면서 이제 고쳐 나가야 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많이 얘기하면서 그런 점 신경 써서 두 번째 경기 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파워플레이 안에서 하는 파워플레이 움직임은 저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연습을 많이 했었나 봐요. 저희가 사실 HL 안양과 경기를 했을 때 좀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파워플레이, 그리고 페널티 킬링, PK 상황이다 보니까 훈련 시간의 비중을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차지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에서는 저희가 해야 하는 플레이들을 전혀 못 해줘서 나오는 저희 실수로 들어가는 실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점 상황도 사실 숄텐디드 골로 들어간 상황인데 파워플레이 브레이크아웃 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실점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났죠. 그래도 이제 약속된 플레이 같은 게 많이 보이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좀 전에 황도현 선수 얘기한 것처럼 위축되어 있는 모습도 좀 있었고, 아직 연습이 확실히 돼 있지 않았던 뭐 부분도 있었는지, 아니면 소통의 문제인지 뭐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선수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저희 같았으면은 원래는 이 선수한테 빨리 붙어서 뭔가 몸을 잡거나 뭔가 퍽을 뺏어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에는 빨리빨리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경기에서는 뭔가 그 상대방이 퍽 잡고 있을 때 뒤로 물러나 있거나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앞선에서 이제 인존 포책에서 저희가 많이 해서 뉴트로전에서 뺏어내고 넣어놓고 다시 부시고 약간 이런 스타일의 경기를 했다면은, 이때는 좀 뒤로 물러나서 존을 많이 내주고 나서 수비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저희가 장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감각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는 가장 큰 데이터 수치가 뭐냐면은, 이날 페이스오프를 엄청 많이 뺏겼어요. 거의 한 95% 정도를 뺏겼다고 보면 되거든요. 페이스오프를 감을 못 잡아서 저희가 팀에 센터 지금 현재 3명 있는데 저 포함해서, 근데 뺏어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감이 안 잡혀서. 이게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페이스오프에서 이기고 지는 게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경기 이제 내용면으로 봤을 때 그걸 빼냈을 때 먼저 우리가 퍽을 선점하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데이터도 선수들은 다 항상 본다. 그리고 그 센터들의
그 승률 이런 거를 엄청 따진다는 거를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시할 수 없는 스탯이다 보니까 점유율을 차지하는 좀 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도 나와서 사실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상대가 슛 쏘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허슬 플레이를 하려는 게 계속 보여가지고 아직 저런 패기는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아쉽죠. 페이스오프 한번 뺏기니까 바로 실점하고 이런 게. 순간적으로 골리의 시야가 가려지면은 뭐 얼마나 저런 게 나올 수는 있지만 페이스오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런 게 눈에 보이긴 하네요. 요즘 수비적 위치에서 되게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소통이 안 되고 누가 누굴 잡아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 경기에는. 근데 자기 사람을 놓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아 보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실점으로 그게 이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안 됐던 게 많았어가지고 이번 첫 경기 때는 저도 이제 파트너인 반한수 선수가 콜도 많이 해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막상 경기에 임할 때는 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무 좀 긴장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영상을 볼 때도 느꼈지만은 좀 제가 놓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 경험이 아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경기 끝나고 나서는 혹시 선수들끼리 뭐 라커룸에서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안현민 감독님이 또 무슨 얘기 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감독님이 이제 저희 영상 코칭, 비디오 코칭 미팅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일단 경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못했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희가 바디 컨택을 해줘야 되거나 스틱을 걷어 올려야 되거나 좀 이런 거에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권유 선수는 첫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떠셨어요? 귀가 안 열렸다는 게 너무 제 자신한테 좀 자책을 했다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얘기는 저희도 얘기했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해야 된다고.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더구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또 딱 파트너 정해져 있고 서로 둘이서 이제 맞춰가는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카바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막상 시합할 때는 근데 누가 누군지 신경이 안 쓰이죠. 내 사람, 여기 사람 내 사람, 이 사람 내 사람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그냥 파란색 선수 잡아야 되겠다. 파란색, 여기 있다 이러고. 금요일 시합 때 반한수 선수가 후반부 가면은 막 자기 혼자서 드리블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좀 답답해서 몸부림치는 게 막 보였거든요. 저희가 위에서 경기 보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와, 그래도 되게 열심히 뛰어다닌다. 이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이제 제가 팀 주장이지만 저보다 이제 한승이 한 살 많거든요. 근데 팀 내에서도 되게 열심히 해요. 엄청 진짜 악착같이 깡으로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모습을 되게 어린 선수들한테 보여주는 데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좋은 플레이 많이 하고 있어서 스킬풀하고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아까 조금 미리 와서 범준 선수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직도 체력이 제일 좋은 선수가 반한수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선배면서도 체력도 제일 좋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게 링크장에서 보여요. 그러니까요. 또 같이 파트너 지금 하면서 또 라카룸에서 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만날 때부터 이제 헤어질 때까지 항상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막 잔소리 그런 게 아니라 꼰대 이런 느낌. 진짜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들도 너무 좋게 잘 순화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형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뒤에서 막 저희 플레이까지 봐가면서 알려주는 거 아니까 또 고맙게 항상 듣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경기 때는 이제 HL 안양의 골키퍼가 바뀌었죠. 김기환 선수가 데뷔 시합을 치렀죠. 저런 부분에서 달튼 선수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퍽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내서 이제 제3의 디펜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퍽을 정확하게 갈라주고 브레이크아웃까지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달튼에게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좀 경험에서 부족하고 이제
루키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서 많이 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이날 슈팅 수를 비교해 보면은 금요일 때보다 슈팅 수가 현저하게 그 HL 안양 선수들의 슈팅 수도 줄어들었고 그만큼 하이원의 원하는 그런 압박하는 플레이 같은 게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김기환 선수 실수에 이은 거에 대한 거를 하이원이 득점으로 성공을 못 시켰지만 이렇게 HL 안양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기회가 왔을 때 득점으로 연결을 하고 예. 이 골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요새 골리 인터ference에 대한 룰이 강화됐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뭔가 심판이 아니면 저희가 뭔가 챌린지를 해서 리뷰를 할 법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그대로 득점 인정이 되긴 했더라고요. 하이원 디펜스 플레이 보면은 바깥에서 그 HL 안양 선수들이 드라이빙하고 들어갈 때 그거를 많이 못 잡아주는 게 많았거든요. 물론 HL 안양 선수들의 스피드가 있지만 좀 버거웠는지 그런 스피드가 뛰어다니는 스케이팅의 기술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위축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H안양 선수가 드라이빙 할 때 좀 일단 확실한 건 저보다 스피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안쪽만 지키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또 핸들링도 되는 선수다 보니까 돌아뛰기에서 붙을 때 홍현아 이제 이 선수가 반대로 꺾어서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제 안쪽만 지키고 바깥으로 밀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이제 갭을 맞추는 거죠. 간격. 퍼캐리어랑 이제 상대방 포워드랑 혹은 우리 팀 선수 포워드들이랑도 그 뭔가 갭을 항상 잘 맞춰야 되는데 그 갭 맞추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빙 했을 때 뭔가 안쪽을 허용해 주거나 가운데로 이제 들어올 때 허용이 되거나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이 갭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중고등학교 레벨, 대학교 레벨도 보면은 갭을 이렇게 지금 HL 안양 선수랑 이렇게 지금 갭이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이 갭이 되게 굉장히 괜찮은 갭이거든요. 그렇죠. 안쪽에 위치하면서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앞뒤 간격도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인 건데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하이원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이게 실책으로 나왔지만 엄청난 개인기로 뚫어내는 누군가요? 양준경 선수. 이 장면도 좀 아쉬운 게 이제 저렇게 뚫어내고 나서 그 전에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패싱 레인이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패스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격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페널티까지 얻어내긴 했지만 이 찬스도 굉장히 아쉬운 찬스였어요. 그렇네요. 네. 양준현 선수 돌파력은 끝내주잖아요. 좋아요. 그렇죠. 무섭죠.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인데 이럴 때 이제 옆으로 살짝 뺐다면은 또 좋은 찬스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둘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제 공간이 열리면서 생기는 저런 찬스. 첫 번째 경기랑 다르게 지금 엔트리 상황에서 백책에서 보면은 한 선수씩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찬스를 안 주거든요. 맞아요. 첫 번째 시합 때는 뭔가 전부 다 일단 하우스로 들어오자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때는 이제 하우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기 사람을 찾아가는 느낌이 더 있었죠. 그래서 그때 경기랑 이때 경기랑 이런 게 좀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한 경기를 뛰고 나서 그런 걸 이제 깨닫고 배워서 하는데 두 번째 경기 때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다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이 골은 근데 정말 감탄을 잘했어요. 이건 못 막죠.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일중 선수가 조금 더 박스를 좀 빨리 만들어서 들어왔으면은 그래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그랬어도 위험한 찬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 나성무 선수 말고 이쪽 디펜스 누구죠? 여기요, 이쪽에. 그러니까 네.
김민성 선수. 김민성 선수가 비하인드로 퍽이 갔을 때 그쵸, 박스. 이쪽 포스트에 붙어서 스틱을 이렇게 뻗어놨으면은 아마 저 패스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다 읽고 저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넣은 게 그쵸. 박기현 선수가 저 골 들어가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자기 진짜 이쪽으로 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반드시 반대쪽 포스트까지 움직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퍽이 반대쪽 포스트로 움직이면 골리가 넘어가죠. 시선을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찰나에 저 퀘사디아 패스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또 여자 대표팀이 쓰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때 이걸로 득점을 했었거든요. 수원시청이 그거 쓰더라고요. 그쵸? 당하죠. 알고 있죠. 네, 확실히 첫 번째 시합 때보다는 그 경기 내용에서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HL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무리한 플레이들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사실 그 욕심을 낸 것도 있고, 금요일 날 시합 때는 HL 안양이 페이스오프에서 거의 득점을 만들었다면 이날은 이제 본준 선수의 페이스오프에 이것도 약속된 플레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렇게 골대 앞에 누군가가 있으면은 디펜스가 감각적으로 골대로 날려야지 하고 그 슈팅을 쏜 퍽이 골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홍 선수 어땠어요? 영상에도 살짝 잡힌 게 있었는데 페이스업 하기 전에 신성현 선수가 저한테 와서 무조건 뒤로 뺄 거라고 바로 슛 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잡으면 무조건 슛 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신적이 퍽이 왔고 저희 선수나 H안양 선수나 이제 좀 스크린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 골대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리바운드라도 나오게 골대로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는데 퍽이 골대 안에 있는 건지 뒷구멍에 걸려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팀원들이 달려오는 거 보고 들어갔구나. 근데 세레모니 하는 거 보면 바로 안 거 같이 세레모니 하던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치 알고 있듯이. 포효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인데, 두현 선수도 페이스오프를 하니까 알잖아요. 이게 센터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이제 팀원들이랑 다 얘기가 되고, 특히나 디펜스들이랑 이제 얘기가 돼서 어느 쪽으로 뺄게 말하고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짜 저 페이스오프를 할 때는 진짜 엄청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 플랜에 맞게 또 빼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우리 팀원들의 핸드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페이스오프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핸드랑 어느 쪽으로 빼야 될지 이런 건 다 신경 써야 돼서, 그래서 저 순간에 엄청 초집중을 해서 빼내야 돼서, 첫 경기는 그런 게 잘 안 됐다면 두 번째 경기 때는 이제 저런 게 좀 됐지 않았나. HL 안양에 있는 전정호 선수가 저랑 동기거든요. 친구인데 대명에 같이 있을 때 둘이 이제 센터로 있으면서 했던 얘기가, 페이스오프는 힘이고 스피드가 아니고 누가 간절하냐 싸움이라고. 그 말이 항상 떠올라서 진짜 누가 간절하냐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적으로 뭐 튀어나가는 건 황대현 선수 워낙 큰 장점이니까. 이때 사실 2대1 찬스니까 네. 반대 패스를 봤잖아요. 봤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퍽을 잡고 이제 인존으로 엔트리 하기 전에 사실 주려고 봤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스피드가 너무 없는 상황이고 동작 자체가 이제 이 주는 동작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일단 타고 들어가서 뭔가 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봤는데 옆에서 이제 스틱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종민 선수의 네, 스틱이. 슛이라도 날려야겠다 하고 네트를 보고, 글러브 밑에 쪽을 제가 원래 좋아하는 코스, 이제 방패 밑에 글러브 밑에 그 패드 하이시라 하죠. 이제 그 높이로 쏘는 걸 좋아하는데 그쪽으로 쐈는데 운이 좋게 들어간 것 같아요. 빈 곳이 보였어요? 빈 곳이 보였다기보다는 골리를 보고 쐈어요. 네, 그냥 요 글러브 밑에를 보고 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날렸어요. 그걸 보고 쏜다고? 저였으면 어떻게든 반대 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골을 잘 못 넣었던 것 같은데, 역시 골 감각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거. 그 글러브 1, 2cm 아래를 보고 쏜다는 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골대로 던진다, 이런 슛 많이 쐈지. 그리고 이게 그 제 라인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PK 상황이 끝나고 파워플레이 상황이 끝나고였나? 근데 이제 한 선수가 안 들어가고 4명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명이네 하고 야 비켜 하고 제가 나간 거예요. 센터인데. 근데 나갔는데 그 윙 자리를 커버를 갔다가 난 찬스에서 이제 득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거 될놈들이라고 하죠. 확실히 그 첫째 날 경기보다는 확실히 그 붙는 속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마 HL 안양도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더구나 전날 크게 그 차이가 났기 때문에 더 아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금요일 시합도 그렇고 이날 시합도 그렇고 이주영 선수가 슛을 엄청 많이 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잡으면 찬스가 많았죠. 잡으면 계속 슛만 쏘는 슈팅 마인드를 딱 가지고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경기 종료 46초 전에 이제 저희가 실점을 하게 돼서 너무 아쉽죠 이게 너무 아쉽죠. 사실 이때도 전정훈 선수를 제가 처음에 포체를 갔다가 골답에서 2명이 이미 맨투맨을 한 상황이었는데 들어올 때 제가 전정훈 선수를 그대로 보고 들어왔어야 됐는데 이제 크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가 레프트 뛰다 보니까 제 자리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친 게 있어가지고 또 실점으로 이어져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수비수들 다 그런 실수해요. 그럼요. 아무튼 그 두 번째 경기는 보면은 슈팅 수는 거의 비슷했고 네. 예, 오히려 페널티가 HL 안양이 더 많았죠. 그 스코어든 경기 내용이든 그 첫날에 비해서 너무 나아진 하이원 모습이었고 HL 안양은 이제 라인의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첫날에 스코어 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거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하이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기들을 치러 나가면서 엄청 발전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두 번째 경기에서 그래도 하이원의 무기라는 좀 팩이나 어떻게든 막 득점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또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또 뭐 경기가 있거나 대회를 나가거나 하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다음 또 일반부 경기는 언제 있죠? 12월 말쯤에 26일이라고 예정돼 있고 아직 경기 스케줄이 정확히 나온 상황은 아니라서 그때로 맞춰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하이원 선수들과 대회를 되돌아보고 좀 하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분 다 첫 게스트시거든요. 네,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항상 제가 경기하는 영상만 봤던 운도 스포츠에 이렇게 초대돼서 인터뷰도 하고 같이 경기 영상도 봐서 좀 떨리고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편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제가 뭔가 하고 싶었던 말들 이런 것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피디님하고 광식이 형, 미치 누나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원 선수들 이렇게 운동해 나가는 게 상황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아마 알만한 아이스하키 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응원을 더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응원 생각해서라도 하이원 선수들 그리고 감독님도 좀 힘을 내서 잘 준비해가지고 또 12월에 있는 시합 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리고 또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활약 계속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아시아리그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였습니다. 고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로켓츠 아이스하키 팀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하이원의 신상윤 선수랑 이제 저랑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운동했던 이재민 이 친구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든 아이스하키 대중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보자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쇼츠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아이스링크 갈아서 저희가 팥빙수 만들어 먹고 네, 이렇게 막 이런 거 예능적으로 좀 재밌게 막 하고 있거든요. 테니스 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관심 갖고 진짜 영상 보면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보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팥빙수 이 레파토리 진짜 많이 썼는데 진짜로 이렇게 만들 줄은 만드는 걸 본 건 처음이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먹기도 했어 심지어. 먹었어요.